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주식시장 흐름이 그닥 좋진 않았어요. 별로 이슈는 없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예민한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예민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에서 작용은 하고 있죠. 이미 FOMC에서 올해 이후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세라면은 좀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우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닥 분위기는 안 좋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안 움직이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안 움직이고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는 지수가 크게 갈 리가 없죠. 시장 흐름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자고요. 자, 코스닥을 먼저 볼 텐데 코스닥도 변동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예요. 이번 주에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냥요. 그닥 좋은 흐름도 아니고 나쁜 흐름도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흐름이라고 또 얘기하기가 어려울, 그쵸? 나쁜 흐름은 아니죠. 빠지진 않으니까 어쨌거나. 자, 근데 금요일 시장을 보면은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상승 종목 수가 많아요. 코스닥은 1000개 넘게 올랐고 코스피도 500개 넘게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 게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오히려 우리 그때 지수 많이 올라갈 때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두 배 많은데 지수가 막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안 좋죠. 최근 들어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우량주들에 대한 수급 흐름보다는 오히려 좀 투기적인 흐름들, 테마에 돈이 집중이 되고 그게 짙어졌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투기성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어느 한쪽에 초전도체며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로 수급이 붙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반드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체 개인 투자자들 성향은 단기적으로 뭔가 쇼부를 내고 싶어하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나줬으면 하는 성향이잖아요. 지금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실제로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을 합니다.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할 것 같아서 따라붙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잘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탔는데 그게 고점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투기가 어설프다 보면은 조금 올라가고 그냥 털리는 경우들이 많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좀 무르익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원하는 부분까지 잘 올려줘요. 투기가 무르익다 못해 과열이 되면은 원하는 지점보다 더 많이 올려주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딱 원하는 지점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 비슷한 수준까지는 그래도 언저리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지금은 투기적인 장세가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또 어떤 금융당국에서 투기를 견제할 수 있는 찬물을 껴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실리죠.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다는 것도 그만큼 투기적인 성향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죽었었단 말이죠.
지수가 오르는데도 거래량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닥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투기 성향이 올라오면서 아마도 더 많은 자금들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소문들이 좀 퍼지면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다 그 자금들이 투기적인 자금은 아니거든요. 투기성 있는 자금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의 종목을 원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객을 하기 위한 이런 투기 흐름들이 시장에도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해지고, 그리고 또 그런 투기 자금은 시장에 어떤 안정된 투자를 이끄는 자금도 같이 유인해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 불러오는 투기들은 우리가 열어주고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투기라고 다 때려잡자, 투자자 보호하자, 그거 역시 투자자의 몫이죠. 만약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너무 개입을 하다 보면은 차라리 주식시장을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주식시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죠. 그쵸? 그냥 뭐 정부에서 딜러 역할을 하고, 아 이거는 이 가격이 적정하니 이 가격에만 거래를 해라. 그냥 북한 공산당 되는 거예요. 북한 진짜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없어지는 거고, 그냥 요 가격이 적당한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하냐, 이 가격에서만 거래해라. 뭐 그렇게 하죠 차라리.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투기를 용인해 줘야지 자본주의 사회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기적인 장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지 될까? 종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중국에서 한국 관광에 있어서 단체 관광을 늘렸죠. 허용을 했죠. 그러면 화장품을 싹쓸이 해갈 것이다 라는 관점.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리아나면 뭐 한국 화장품이며 실제로 이들 적자나고 그 메이저 화장품으로 불리는 업체들 실적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아니, 중국 없다고 매출 적자를 계속 내는 거는 경영 능력이 부족한 거죠. 다른 활로를 찾던지 해야지, 그게 아니고 계속 중국 쪽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좀 경쟁력에 있어서 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개방이 되었을 이번에 시즌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날까? 중국 관광객들이 휩쓸고 지나갔을 그럴 당시, 자, 뭐 월봉 차트를 잠깐 볼까요? 코리아나 18,350원을 했었죠. 이때가 14년 15년 그때인데 지금보다 6배, 5배가 높은 주가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보다 7년 전, 8년 전인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7, 8년 동안. 구태여 화장품 꼭 한국 거 안 써도 되고, 특히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어디 카페나 어디 가서 화장품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다 수입 화장품이죠. 크리스찬 디올이며 뭐 립스틱, 리콜로즈 뭐 요런 제품들도 다 뭐 샤넬, 구찌, 뭐 다 그런 쪽이잖아요. 뭐 MAC며 뭐 그런 게 많지. 한국 그런 화장품들 들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도 소득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 관광 오는 정도의 사람들이 꼭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를 예전처럼 할까요? 이런 개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줄 사람이 없다고 노력을 안 하면은 세계 다른 시장에서 활로를 넓히고 판로를 넓혀서 공격적으로 좀 더 브랜드 이미지도 키우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기초화장 쪽 많이 다변화됐어요. 화장품 시장이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구태여 소비자들도 꼭 비싸게 대기업들 것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어차피 같은 원료를 배합을 하는 건데, 이런 점도 놓고 봤을 때 과거처럼 중국 개방이 되었다고 해서 중국 관광이 열렸다고 해서 코리아나가 18,000 되는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들인데, 이때 가격은 이때예요.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이때 가격인 거고 지금은 그냥 지금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투기적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은 있겠지만 관련주들이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이 현상을 기록한 것도 시장의 투기가 보니까는 꽤 많이 올린 겁니다. 특히 금요일 시장이어서 고점에서 정상적이라면은 한 달 전이라고 칩시다. 한 달 전 시장이었으면 분명히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떨어졌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의 투기성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자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 흐름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한 달 전 시장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추세 고점에서 가지 못하고 그 추세 고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투기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추세 고점까지 올려 붙여줬단 말입니다. 아마도 월요일은 시작하거나 아니면 장 초반이거나 시작하자마자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세 고점의 저항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준까지도 올려줬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죠. 추세 고점까지는 보내겠지 라는 가정이 웬만큼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는 투기성을 가지고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투기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니까는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 20% 정도 투자 비중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리스크가 더 커지죠.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면은 문제는 실수를 한다. 위험한 종목을 위험성 있는 그런 투기적 투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 그게 리스크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손실이 실수했을 때 크죠. 실수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투자 비중을 조금 가져가면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확률상 수익 낼 확률이 그럼 더 높아진다. 실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라면 한 20% 정도의 투기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기술적 분석이 하나 안 통하는 장세이니,
그러니까 뭐냐, 이 정도 기술적 분석상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올라가다 말고, 그럼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항상 지지를 이탈시켜버리고 올라가고, 그게 연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지받을 시점에 지지받아주고, 저항인 시점까지는 또 올려주고, 어느 정도는. 그게 되니까 20% 정도의 비중을 좀 투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도 좀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안정이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우량주들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계속해서 좀 투기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이 계속 돌 거고요. 테마주들이 없을 때는 2차 전지가 강하게 또 튀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테마 쪽, 핫한 테마 쪽에 단기적으로 붙는 게 맞고요. 테마가 좀 시들해지고 다른 치고 나올 테마가 없다면 2차 전지 쪽으로 붙으세요. 그런 전략으로 짜 나가시면 아마도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좀 쏠쏠하게, 물론 큰 자금 가지고 돌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은 꾸준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태풍이 지나갔는데 남해 쪽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쪽 수도권 쪽은 그래도 괜찮아서 안심인 줄 알았는데 또 남해 쪽이나 영동 쪽 수해가 있다고 하네요. 뭐 이후에도 또 태풍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식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건강도 중요하고, 저런 자연재해에 피해 입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여름에 어떻게 보면은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